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축입니다. 자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법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주가의 모습들이 일어나 보니 이렇게 원유주들만 살아남은 채 전부 다 빨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원유주와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에 제법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지금과 같은 좋지 않은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원유주만큼 믿음직스러운 섹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2년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본다면은 이 테크 쪽에서 64%에서 156%의 수익률을 갱신했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는 섹터 중에서도 10.72%에서 3.99%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쪽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수익률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원유 섹터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섹터 전체 forward P 레이쇼는 이렇게 8.8로 S&P 500 대기업의 PE 멀티플 16.5, S&P 400 PE 멀티플 12, 그리고 S&P 600 스몰캡의 PE 멀티플 11.7보다 오히려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에너지 섹터가 2022년에 가장 훌륭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섹터 자체가 저평가를 보이는 이유는 주가의 상승과 함께 높아져 버린 시가총액 대비해서 여전히 미래에 더 좋은 순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forward P 멀티플이 여전히 저평가로 평가가 된 것입니다. 전체 S&P 500의 멀티플 대비해서 에너지 섹터가 저평가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대상으로 제가 소통하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세배 레버리지와 같이 누구든지 혹할 만한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보수적인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정말 S&P 500이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하고 어마무시한 돈을 3배 레버리지에 넣었다가는 잘못하면 과거 1937년도의 리세션, 닷컴 버블, 2008년도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런 시기처럼 빠져도 한참 더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너무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과 함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파란색 라인이 지금 현재의 상태이고요. 검정색이 1937년도 때의 리세션인데 이전 영상에서 이미 지금 현재와 1937년도의 리세션이 얼마나 흡사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여기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저평가된 분야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내에는 이렇게 엑소모빌이나 쉐브론과 같이 Integrated Oil and Gas가 있고요. Equipment and Service, 옥시덴헬과 같은 Exploration and Production, ET를 예로 들 수 있는 Storage and Transportation, 그리고 Refining and Marketing 분야가 있는데요. 많은 원유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만 제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는 여기 16.6의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 Storage and Transportation으로 midstream 기업들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매수하는 매매 내역을 이렇게 공개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공유드리는 등 함께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일주일 전 대비해서 폭락해버린 엔비디아라던가 지금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구글, 그리고 개인적으로 째려보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등에 대한 적정 주가 등 또한 공유드릴 예정인 만큼 혹시라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참고하신 뒤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셔서 텔레그램 링크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에너지 트랜스퍼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테슬라와 마이크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비중이 가장 많은 기업이고 최근 들어 멤버십 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인데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지금 현재 저에게 9.58%의 배당률을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 12월 달에 분석드렸던 대로 저는 지금 3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단가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배당률이 7.84%이지만 저는 9.58%의 배당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배당금을 할당해주는 만큼 이 기업과 장기 투자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5년이라는 목표 장기 투자 기간에 걸쳐서 에너지 트랜스퍼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37%의 세금을 떼간다고 했을 때 저는 5년 뒤에 ET에 아무런 돈을 넣지 않고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5년 뒤에 35.44%의 수익률을 배당금으로만 얻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배당금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 수익률이
7.09%라는 것을 본다면은 그냥 그럭저럭인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에너지 트랜스퍼를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경영진은 배당금을 과거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감과 함께 한때 프리캐시플로우가 없었던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제 프리캐시플로우를 폭발적으로 벌 수 있게 되었고 장기부채를 빠르게 상환함과 동시에 배당률을 최근 빠르게 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률은 12%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2%로 올린다고 했을 때 배당금으로만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5년이란 기간 동안의 총 수익률은 46.30%로 연수익률은 9.2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배당금에 한한 수익률입니다. 배당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면 물론이고 Price to Free Cash Flow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에너지 트랜스퍼는 5.38로 보수적으로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멀티플 9.6을 기준으로 봐도 약 49% 정도 저평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ET가 저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단연코 실적에 의한 것입니다. ET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은 EBITDA가 크게 원유, Natural Gas Liquid, Midstream, 그리고 Interstate and Intrastate Natural Gas Transportation and Storage 등에 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유값이 오름에 따라서 전체 EBITDA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 크루드 오일의 섹터가 이득을 볼 수 있고 천연가스 값이 오름에 따라서 여기서 또 수확을 낼 수 있으며 원유값과 천연가스의 값이 오르니 업스트림 업체 입장에서는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게 되니 미국 전역에 12만 마일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수송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 부분에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높아지는 영업현금 흐름과 낮아지는 캐펙스와 함께 에너지 트랜스퍼의 프리 캐시 플로우는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죠. 참고로 이렇게 캐펙스가 줄어든 것은 에너지 트랜스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이 캐펙스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렇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오랜 기간에 걸쳐 친환경 정책으로 원유 기업들은 나쁜 기업이란 이미지와 함께 많은 규제를 전 세계에서 걸자 원유 기업들은 할 수 없이 투자를 줄였고요. 이로 인해 2012년에는 2014년 대비해서 투자를 65%까지 줄이게 됩니다. 원유에 대해 높아진 수요와 함께 오펙 및 논오펙 국가들은 원유를 추출하고자 했으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위치에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목표치를 의미하는 여기 이 쿼터 대비해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까지 터지자 여기 브렌트 오일 그리고 내추럴 가스의 가격은 급진적으로 높아지게 되었고 높아진 에너지 가격을 막고자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전략적 비축률을 풀어보았으나 여전히 WTI 유가는 87달러로 평균 원유 기업들의 break-even price가 35달러인 만큼 원유 기업들은 3배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전략 비축률은 부족한 공급분을 보충해주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은 여전히 락다운을 청도에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나중에 이런 락다운이 풀리면은 원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이고 유럽은 2022년 12월 5일을 시작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은 원유에 대한 공급이 또 줄어드는 셈입니다. 물론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이라던가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이 수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슐른베르그라던가 할리버튼 등 수십 개의 서양 석유 채굴 기업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과거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면서 85밀리언 배럴의 석유를 탑재하고 있는 이라의 원유사는 아무 것도 상위되지 않은 채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든 없든을 떠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오랜 규제와 함께 깨졌고 이러한 밸런스는 하루 이틀 만에 고칠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원유의 가격은 떨어질 것인데 왜 원유 기업에 투자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런 이벤트가 미래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도망쳐야 할 이벤트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의 원유 가격은 러시아라는 전쟁에 의해 고유가가 된 것이 아니라 석유 섹터에 대한 본질적인 수요와 공급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1973년, 1980년,
그리고 1990년대와 같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원자재 가격은 이렇게 잠깐 떨어지겠지만 머지않아 다시 튀어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단편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만 바라보고 원유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면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기 침체가 지금 오기 전인지 아니면 이미 경기 침체 중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유가가 120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진 게 경기 침체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사실 미드스트림 업체인 에너지 트랜스퍼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드스트림은 경기 침체 방어주 섹터인데요. 에너지 트랜스퍼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엠브리지의 경우는 경기 침체가 한창이었던 2008년도 때 earning per share는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CFO라던가 회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수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호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계속 천연가스를 수입해왔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특히나 미국에서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려면 아주 낮은 온도에 액화시켜서 들고 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Liquid Natural Gas인 LNG인데 에너지 트랜스퍼는 여기 레이크 찰스에서 LNG를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 FERC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레이크 찰스는 FERC로부터 이렇게 벌써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는데요. 감축법에 있어서 서프라이즈 위너는 바로 ET였습니다. 감축법에 의해 오일 앤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의 승인 과정이 빨라졌고요. 이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ET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배당금만으로도 5년에 걸쳐서 46%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차손을 걱정하시지만 환차손은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T는 저평가이고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만 해도 이렇게 49.2%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합친다면은 최소 60에서 70%의 수익률은 가까운 시일 내에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러한 정보들을 이미 멤버십 대상으로 텔레그램에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려왔고 제가 ET를 매수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매 내역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ET로부터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ET가 13달러 이상으로 날아가 버린다면은 ET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옥시덴탈이나 로키드 마틴 등과 같이 더 이상 공유드릴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광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